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학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통계라는 게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을 예측할 때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거의 같이 배우게 됩니다. 먼저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확률이 무엇인지 가능성, 그 다음에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고 그 경우의 수를 우리 카운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확률 중에서도 우리가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우리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특히 베이지안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확률을 우리 발견한 사람은 우리 페르마와 파스칼이라는 분을 통해서 확률이 이제 처음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JTBC에서 하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곳에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참고해서 요 페르마와 파스칼에서 이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하고 확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듣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계속 쫓아오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모두 동영상을 보셨겠죠?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페르마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우리 게임에 대해서 우리 이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카운팅을 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은 항상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확률을 같이 배우게 되는데요. 통계학에서 왜 확률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설명을 했지만 통계학은 결국은 우리가 표본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모집단의 진짜 값, 모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이 모수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표본을 추출해서요. 그 표본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표본의 값은 추정치라 그랬죠. 그래서 표본의 통계량, 추정치 또는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때 통계적 추론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확률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95%의 확률을 이용해서 모수를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경험적 규칙에 의해서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그걸 우리가 표준 오차라 그랬죠. 이 표준 편차, 정확하게 얘기하면 1.96만큼 떨어진 것의 범위가 우리가 95% 확률 범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5% 확률을 이용해서 이 범위를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확률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값을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그 확률. 결국 우리가 95%라는 확률을 계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 있으며 그 확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주에 걸쳐서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확률은 우리가 도수분포의
퍼센테이지랑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확률은 우리가 가능성이고요. 또는 퍼센테이지인데 실제로 밑에 계산하는 거 보면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의 개수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도수분포표에서 우리가 비율,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거하고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도수분포표의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결국 이 퍼센테이지는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확률이란 비슷한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0과 1로 사이의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0과 1이라는 말은 전체 우리가 개수 중에 관심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0이 되겠고요. 전체 표본 개수 중에서 어떤 사건이 다 일어나면 모든 전체 표본 경관하고 전체 개수만큼 다 발생을 하면 우리가 100%다 라고 얘기하는데 100%는 우리가 비율로 보면 1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0과 1 사이의 계산으로 나타내주고 0과 1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면 100분의 1로 해서 계산을 해서 나타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수점으로 또는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내 주죠. 자, 그래서 확률은 우리가 P라는 것을 앞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날 그 사건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P의 A다.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항상 분모는 전체 개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개수를 이렇게 해주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S를 전체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표본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체 개수를 의미합니다. A는 사건 또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표본 공간 전체 모든 가능성 결과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S로 표시를 하고요. 자, 그 S를 이렇게 가로로 대가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그거를 나타내 줍니다.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그러면 주사위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숫자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1, 2, 3, 4, 5, 6 전체가 다 나오죠. 예, 또 아니면 우리 통계학 수강생을 듣는 학생 전체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만약 100명이면 100명이 다 우리가 전체 집단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또 동전 2번을 반복해서 던진다라고 하면은 동전을 2번 던지죠. 한 번 던질 때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죠? 앞면을 우리가 헤드해서 H라고 표현을 하고요. 뒷면을 테일해서 영어로 T라고 표시하면 한 번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2번을 던지니까 한 번 더 던지죠. 그래서 HT가 나옵니다. 그래서 HH, HT, TH, TT 해서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그게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게 제가 관심 있는 거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1, 3, 5 전체 중에 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제가 관심이 있는 거다 그러면 요 부분만 관심이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해 주면 전체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것 중에 일어날 사건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6개가 있고요. 전체 개수가 6개고 A가 일어날 사건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전체 6개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개수는 총 3개가 있으니까 확률로 따지면 우리 0.5가 되겠습니다. 동전 2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전체는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는 4. 그 다음에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회 나오니까 4분의 1. 그래서 0.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죠. 우리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면 그게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적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전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전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앞면, 뒷면, 그래서 전체가 2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2분의 1, 뒷면이다 그러면 또 2분의 1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지 한번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0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앞면이 29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분의 1 0.5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0.5가 아니죠. 그죠? 앞면이 좀 더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500번을 던졌어요. 그러면 0.556으로 해서 조금 0.5에 가깝게 되죠.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든다기보다는 가깝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연습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폰이라는 사람, 피얼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돌려봤대요. 계속.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 확률에 거의 근접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표본이 무한히 커지면 모집단으로 수렴한다라는 개념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이론 확률에 거의 근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실험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고전적 확률 또는 이론적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